안녕하세요, 퍼맨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메타 협력 광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사몰을 활용해서 이제 마케팅을 하면 좀 메타 광고에 유리하다, 이런 걸 이제 모르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커머스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같은 것들을 좀 병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래도 그 채널이 갖고 있는 신뢰도나 그 자체에서 나오는 트래픽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병행을 하는 것 같아요. 수수료라는 게 있지만 카테고리가 잘 맞는 경우에는 무신사라든지 뭐 올리브영, 오늘의 집 이런 채널에도 입점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약간 자사몰 뿐만 아니라 이 리테일사에다 입점하는 경우가 점점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메타 광고를 집행을 하면 내가 성과를 알려면 제가 사이트 안에다가 직접 픽셀을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이버든 쿠팡이든 무신사든 전부 다 내 사이트가 아니다 보니까 픽셀을 설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트래픽 광고만 노출이라도 많이 되라 라는 방식으로 집행하는 것밖에 안 됐는데, 이거를 좀 극복해 줄 수 있게 한 게 이제 협력 광고라는 기능이에요. 이게 네이버라든지 쿠팡 같은 이런 리테일사가 이 입점한 브랜드의 상품에 한해서만 이 성과 측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하는 판매자라고 합시다. 그리고 제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광고를 집행을 하고 싶어요. 근데 네이버에는 뭐 수천 수만 가지의 상품이 있는데 저한테 모든 상품에 대한 픽셀 권한을 열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이키 운동화라는 상품 하나에 대해서만 광고를 통한 판매가 발생하면 그거를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열어주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성과가 추적된다, 이게 끝이 아니고, 성과가 추적이 된다는 건 그거를 메타 광고 시스템에서 인지가 되고, 인지가 되면 학습을 해서 구매 최적화가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들이 전부 가능해진다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자사몰을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훨씬 더 메인이다, 또는 쿠팡이 훨씬 더 매출이 잘 나온다, 또는 우리는 인테리어 소품이라서 오늘의 집이 훨씬 더 메인 채널이다,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굉장히 필요한 기능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기능들이 사실은 원래도 있긴 있었어요. 뭐 무신사라든지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좀 어느 정도 매출을 좀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한테 오픈을 해주고 있었는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정말 쿠팡에서 먼저 컨택하지 않는 이상 아직은 좀 오픈된 경우는 자주 보지는 못했고요. 네이버가 이번에 시범 사례로 이제 그 아주 브랜드 스토어로 굉장히 활발하게 매출이 발생하는 브랜드들한테만 선제적으로 좀 컨택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모두한테 오픈되는 건 아니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옛날부터 이제 메타 광고에 대해서 좀 대표님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메타 광고를 진행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돌아오는 답변이 저희는 성과 추적이 안 돼서 아직은 조금 약간 이런 반응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극복시켜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변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리테일사 입장, 그러니까 뭐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서는 네이버에도 네이버 광고가 있고 쿠팡도 쿠팡 광고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걸 오픈해주는 거를 굉장히 꺼려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채널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광고는 본인들 광고로 했으면 좋겠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이버 쇼핑에 대한 광고는 네이버 검색 광고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고, 또는 GFA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런 권한을 열어주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광고 매출이 메타 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를 조금만 더 영리하게 생각을 한다면 네이버 쪽에서도 굳이 고집을 피울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왜냐면은 엄연히 SA와 GFA에서 만들 수 있는 효율과 메타 광고에서 만들 수 있는 효율은 좀 차이가 있고, 이거를 그 고객을 모객하는 이 방식 자체에서도 노출하는 방식,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큰 차이가 있다 보니까 무조건 이걸 오픈해준다고 해서 네이버나 쿠팡이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또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광고를 통한 이런 매출은 아니더라도 판매 수수료를 챙겨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좀 하루빨리 이런 수입원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광고주들한테 좀 오픈이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메타 그 페스티벌에 참여를 해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메타 입장에서는 이 리테일사를 통한 협력 광고를 활성화시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메타 입장에서는 이런 그 리테일사들에 대한 성과 추적이 가능한 협력 광고가 오픈되는 순간 메타는 사실 알고리즘을 훨씬 더 많이 고도화시킬 수가 있고,
사람들이 나는 자사몰이니까 메타 광고해. 근데 나는 네이버니까 메타 광고는 안 해. 이런 그런 경계선이 허물어지는 거기 때문에 메타 입장에서는 지금 리테일사들한테 협력 광고를 오픈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제가 지금 그 메타에서 협력 광고 오픈되어 있는 브랜드는 여기 띄워드릴게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리테일사 입장에서 조금 고민이 많은 것 같다. 약간 그런 상태고, 어쨌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올리브영이라든지 뭐 오늘의 집이나 쿠팡, 뭐 화해, 그리고 무신사, 그리고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고, 내가 적어도 한 채널에서라도 조금 매출이 좀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하면은 이쪽 그 담당하시는 MD 분들한테 혹시 저희가 협력 광고 권한을 오픈받을 수 있는지를 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협력 광고를 진행하느냐 안 하느냐는 어떻게 보면 멀리 봤을 때 브랜드의 이 승패를 좌우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고 적용 가능하신 브랜드들은 꼭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협력 광고에 대한 이 세팅 방식이나 협력 광고에서 어떻게 세팅의 효율이 잘 나오는지 이런 것도 다루고 싶은데, 이거는 또 그 특정 계정한테만 부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쉽사리 뭐 캡처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공유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쨌든 협력 광고가 좀 활성화가 되는 시점이 되면 제가 이제 협력 광고를 어떻게 세팅하는 게 좋은지, 어떤 세팅 방법이 좀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또 교육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새로운 마케팅 소식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